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오늘의 제목은 또 북한에 쏟고 있다. 북한에 또 쏟고 있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북한에 쏟고 있다라는 쓸 제목으로 뽑았는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폼페이오가 지난 6일, 7일, 1박 2일 동안 북한을 세 번째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해서 비핵화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외교적으로 누구를 만나는가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지금 미북 간에 또는 남북 간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방점을 좀 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이 잘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 여러분들 7월 12일 날 미국하고 북한하고 싱가포르 합의에서 합의됐던 네 번째 항인 전사자 및 행불자, 실종자에 대한 유해 송환을 하는 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도록 어제 했습니다. 합의해놓고 북한이 노쇼 했습니다. 불참했습니다. 노쇼 했습니다. 이 노쇼가 국제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노쇼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은 유해 송환 문제를 가지고 협상의 지렛대로 앞으로 혹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악용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요일 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라고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고 그러네요. 아직 15일 날 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그럽니다. 왜 장성급 회담일까? 유해 송환하는데. 전 이 문제는 이번에 판문점 15일 날 만나는 사람들이 미북 간에 만나는 경우에는 유해 송환의 문제가 핵심의 의제가 아니라 북한 아이들이 분명히 이런 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군축 문제를 하든지 평화체제 또는 체제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 6일, 7일 북한에 방북하고 나서 미국의 여론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 가서 하나 얻은 성과는 아마 김정은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서를 받아온 것 같아요. 이 친서 받아왔는데 친서의 내용을 보면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켜줌으로 해서 이제 시간 끌기 또는 지연작전을 하겠다. 또 하나 북한의 협상 전략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주요하게 유효한 수단이었던 깔아뭉개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희들이 친서에 미북 간에 지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비핵화인데 어문 친서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부터는 참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참여력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를 지금 인도 갔다가 이제 들르는 걸음에 귀국하는 길에 아마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싱가포르에서 그 연설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제 어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남북한 간에 당연히 전쟁이 없어야죠. 근데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핵심의 요소를 제외하고 매일 하나같이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평안이 종전이니 이런 문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은 아마 오늘 13일이죠. 13일은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싱가포르 렉처라는 굉장히 중요한 VIP들이 왔을 때 하는 연설인 것 같습니다. 그 연설에서 한국, 아시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상생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겠다. 이 이야기 아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이거 하는데 굉장히 이 정상회담 남북이든 또는 미북이든 굉장히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 이 이야기에도 거부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대해 주는가라는 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의 태도가 지금 최근에 조금 나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북한의 노동신문,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일면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필성의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의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요거의 핵심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은 경제 발전과 핵무력을 병진 노선으로 가겠다 했는데 지금 노선이라는 단어를 빼고 병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북한이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한다. 그리고 화해 협력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갑자기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시 제기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북 간 남북 간 간에 지금 화해 협력의 무도가 진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은 어떻게 하면 북한의 입장을 일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 화해 협력의 이 모드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강조해야 될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해상에서 북한의 정제유를 밀수출했다. 해상에서 북한 배하고 러시아 또는 중국 배가 이때 적발된 거가 해상에서 적발된 거가 89차례이고 그리고 20척 이상의 선박이 지금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15형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난 뒤에 유엔이 바로 2397로 유엔 대북 제재안을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북한이 비핵화 달성될 때까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제유가 50만 배럴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지금 북한에 이런 정제유가 들어가지 못하면 북한의 정유시설이 거의 그 정제시설이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제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의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북한의 기름값이 지금 매우 안정되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밀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유엔 제재 97호에서 50만 배럴 이하로 들어가도록 제한을 시켜놨는데 지금 들어간 거가 뭐 많게는 뭐 135만 배럴까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겠다고 또 노동신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런 대북 제재의 구조적 허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핵폐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가 북한이 핵폐기가 되기 전에 물론 뭐 정부에서 레토릭으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해서 북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핵화가 되기 전에 평화니 화해니 협력이니 또는 뭐 상생이니 이런 좋은 단어 미사여구를 써서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가 되는 그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신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북한인 핵폐기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협상, 북핵 위기가 발생된 지 이제 25년 차인데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속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국제사회를 우리를 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북핵 폐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북한에 속지 말아야만 우리의 안보 또 우리의 평화, 우리의 경제 교류 협력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